민호는 도심 한복판에 새로 문을 연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장모 선영은 사위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 지연은 남편 곁에서 환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개원식은 화려했지만 민호의 시선은 자꾸만 병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하 공간을 개조해 자신만의 은밀한 방을 마련해 두었죠. 그곳에는 의료와 무관한 기묘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동료 의사들과 지역 유지들이 모여 병원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새 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몇몇 직원은 원장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남편이 행사 도중 잠시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잠깐 자취를 감춘 것이죠. 선영은 사위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호는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로 내려가 문을 잠그고 오랫동안 숨겨온 취미에 몰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의사도 남편도 아닌 또 다른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이자 든든한 사위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원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취미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고가의 장비와 물품을 구입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회계 담당 직원은 장부에서 이상한 지출 항목을 발견했지만 원장의 권위를 의식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지갑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병원과 무관한 고가 장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간호사들은 원장이 환자보다 외부 거래처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수군거렸습니다. 병원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직접 물었지만 민호는 업무상 필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연은 그 대답을 믿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사위의 태도에 점점 불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접 병원 운영 보고서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불분명한 지출 항목이 여러 건 발견되었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사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원장의 부재가 잦아지는 것을 눈치채고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거짓말을 직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사위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병원과 가정은 이미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며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민호는 진료를 마친 뒤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을 틈타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물품 창고였지만 그는 벽을 새로 칠하고 조명을 설치해 은밀한 방으로 꾸며두었어요. 방 안에는 의료와 무관한 기묘한 장비와 수집품이 가득했고 민호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알게 된 몇 명을 몰래 불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은 병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격을 띠고 있었고 참석자들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은밀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물품을 찾으러 내려왔다가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낯선 장비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고 소문은 병원 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원장이 환자보다 외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해했습니다. 지연은 환자 보호자에게서 원장에 대한 불쾌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업무상의 일이 아니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선영은 직접 병원을 찾아 사위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환자 진료를 마치자마자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위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심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냄새와 함께 기묘한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녀는 충격에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남겼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어머니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보여주던 성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연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지하로 내려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가득한 물건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지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더 이상 은밀한 은신처가 아니었고 민호의 비밀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를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자금 유용과 불법적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고 지연은 남편의 변명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결단이 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장모에게 재정 지원을 계속 부탁했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위의 몰락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원장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갔습니다. 환자들 역시 소문을 듣고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흔들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의 삶은 서서히 붕괴해 갔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쌓아올린 모든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병원의 몰락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선영은 개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사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직원 급여를 미루게 되었고 불만은 곧 폭발했습니다. 직원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간호사들은 환자 예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점점 텅 비어갔고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외부 모임 인맥의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선영은 딸을 지지하며 흔들림 없는 태도로 사위를 몰아붙였습니다. 민호는 병원 사무실에 홀로 앉아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환자 명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성공한 의사라 믿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의 몰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연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민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병원 개원 자금은 선영에게 회수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지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절차를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병원을 정리하고 건물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떠났고 환자 명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보며 한때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아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새기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평판은 추락했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누구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완전히 현실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인테리어가 손님들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선영은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사위에게 투자했던 돈을 잃었지만 딸의 행복을 되찾은 것이 더 큰 의미라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한때의 영광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잊혀졌고 남은 것은 고독뿐이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는 따뜻한 손님들이 찾아와 활기를 띠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에 몰입했습니다. 선영은 딸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야기는 몰락과 재기의 대비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느끼며 결국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